안녕하세요. 세웅종합건설의 배승호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나온 곳은 고양시에 위치한 덕은지구라는 신도시인데요. 바로 뒤에 보이시는 건물이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대지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여기서도 올라오고 저쪽 밑에서도 올라오는, 양쪽에서 올라와서 약간 솟아있는 듯한 그런 곳인데, 또 이 건물이 1조권을 받아서 층고가 많이 낮잖아요. 건축주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 골조가 2층까지 올라갔는데 이 1층이 묻혀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도 지금 조금 묻혀있거든요. 건축주가 이 건물을 짓는 동안에도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걱정하지 마셔라, 우리가 덕은지구에서 제일 이쁜 건물로 만들어 드리겠다 해서 이제 건물을 외장이 다 끝나고 이 바깥에 외부 비계를 딱 해체하고 나서 건축주가 너무 만족하신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런 디자인하고 좀 많이 다르게 생겼거든요. 다르게 생겼다는 거는 또 이쁘다는 걸 뜻하거든요. 외장을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면, 바깥에 이제 베이스가 되는 그 톤은 밝은 톤의 합의석을 활용했고요. 우리 왜 옛날에 조회수 16만 나왔던 동탄지구에 상가주택을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그 건물하고 똑같은 외장재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보이시면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너무 과하게 두 가지, 세 가지 섞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가지 정도만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모던하고 깔끔한 그런 디자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포인트가 되는 부분도 이렇게 라운드 처리를 해가지고 좀 뭔가 세련돼 보이고 부드러운 느낌도 주거든요. 또 이 포인트만 준 게 아니라 군데군데 이렇게 코너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라운드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라운드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라운드를 살리면서 이 마감재를 달리해서 그런 라인을 살려주는 그런 디자인으로도 만들어냈습니다. 외장은 건축주가 대만족하시기 때문에 건축주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우리가 지금 위치한 곳이 들어온 현관인데요. 지금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여기 앉는 벤치가 있어요. 앉아서 이렇게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그리고 여기가 수납 공간이 주인세대 치고는 조금은 협소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쪽까지도 수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수납장도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고요. 요 위에도 지금 요 뒷벽을 템바보드로 이렇게 연출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저 위에다가 못이나 뭐 이런 걸 박으면 흠집이 남잖아요. 그래서 저 위에다가도 액자 몰딩을 설치를 해드려가지고 저희 걸어서 여기다가 이쁜 액자를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해놨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오자마자 전면에 보이는 요곳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여기다가 거울을 놓으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다 거울을 놓게 되면은 풍수에 너무 안 좋대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할 때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면 같은 경우에는 거울을 웬만하면은 설치를 안 하고 있고요. 여기를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홈을 파서 디퓨저라든지 마스크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둘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전면에 보이는 여기를 브론즈 거울로 마감 처리를 해서 좁아 보이는 현관을 조금이라도 넓어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브론즈 거울로 된 신발장을 설치를 해드렸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또 신발장이 있는데, 우리 이 신발장에 사용한 필름하고 마감대에 썼던 이 필름하고 같은 동일한 재질의 필름을 사용해서 이질감이 없게끔 해서 연출을 했고요. 여기는 이렇게 공간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신발장이에요. 안쪽으로 들어가실 때 우리가 이 중문이 지금 여기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여기다 설치할지 아니면 이쪽에다가 설치할지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맨 처음에는 저희가 이쪽에다 설치해서 여기를 신발장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팬트리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상을 했었는데, 신발이 더 필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중문을 이쪽으로 옮겨서 현관도 훨씬 더 넓어 보이고 신발장을 충분히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배치로 저희가 변경을 해서 진행을 했어요. 또 우리 건물이 바깥에가 라운드가 들어가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내부도 곳곳에 라운드를 조금씩 넣어줬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같이 중문도 이렇게 연계시켜가지고 같이 디자인을 해줬어요. 여기도 이제 팬트리 공간이에요. 이 공간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냐면 수납을 더 많이 원하셨기 때문에 안방을 이 수납장 두께만큼 줄였어요. 더 활용도가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 수납장도 저 위에 끝까지 잘 안 쓰시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 이제 넣어 두셔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히든 도어로 만들어 놔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이고요. 이쪽 이제 복도를 보시면 지금 첫 번째가 이제 화장실이고요. 이곳이 다용도실이에요. 화장실부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전면에 보이는 거울은 굉장히 크게 이렇게 연출을 해놨고요.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세면대가 2개잖아요. 두 분이 와서 동시에 뭔가 여기서 이쪽에서 세수를 하거나 양치질을 할 수 있는 효율성 있는 구조로 했고, 또 이 세면대가 넓어야 화장실이 럭셔리해져요. 여기도 뭔가를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졌고, 물매들도 바깥으로 잡아놨어요. 약간 기울기가 바깥쪽으로 빠지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 같은 것도 자동적으로 빠질 수 있게끔 전부 다 이제 면을 깎아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도 수납장을 만들어 드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면대 밑에도 장으로 수납할 수 있게끔, 수납 공간도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요 변기 위에다가도 설치를 해놨어요. 변기 바로 뒤에도 이런 젠다이를 설치를 해놔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써요. 없으면 불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 장 위로 보시면 이렇게 사선이 돼 있잖아요. 우리 건물이 1조권을 받거든요. 이쪽 면이 1조 사선을 받는 면이기 때문에 1조 사선을 받는 만큼 요 3부를 꺾어준 거예요. 공간을 조금이나마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선이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조적식 욕조로 만들어 드렸고, 여기도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드렸어요. 각진 것보다도 이렇게 라운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훨씬 뭔가 고급지고 부드러워 보이거든요. 여기다가도 이제 샤워용품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설치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굉장히 이렇게 넓게 빼놨거든요. 저희가 가운데 센터에 두면은 양쪽에서도 쓸 수 있지만, 아무래도 샤워하다 보면은 샤워용품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 전부 다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고, 이것도 결정하실 수 있어요. 편의에 따라서 뭐 양쪽에서 쓰고 싶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유리를 가운데 두셔도 양쪽에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선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이 사선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이 화장실을 너무나 타이트한데 모든 걸 다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좀 좁았어요. 원래는 골조가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사선으로 친 거예요. 사선으로 치니까 동선이 다니기가 너무 좋아요. 훨씬 넓어졌어요. 그래서 건축주가 맨 처음에는 이거 너무 좁지 않냐, 그래서 제가 현장에 오자마자 바로 요거를 이렇게 사선으로 쳐내겠습니다 해서 바로 쳐내서 지금은 너무나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대만족입니다.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용도실로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그래서 다용도실을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그릇이나 뭐 냄비 같은 거 좀 쉴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스로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세탁기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요 뒤에는 또 이제 보일러가 있어요. 요 11자 구조의 형태가 동선적인 것도 그렇고 너무 편리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잘하는 거 있죠. 건축주 분들이 다 해달라 그래요, 요즘에는. 왜 우리 다락에서도 생활을 하잖아요. 샤워하고 나와서 빨랫감들을 가지고 내려오기가 불편하잖아요. 소개시켜 드렸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요 위에서 빨랫감들을 던지면 일로 떨어지게끔 만들어 놨어요. 바구니를 여기다 갖다 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을 닫고 이제 빨래를 이제 여기다 넣는 거죠. 신축하시는 분들 복층 구조라면 저는 이거 이제는 필수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선반 형태로 만들어 드려가지고 문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편리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선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는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테라스예요. 근데 테라스가 일로만 나가는 게 아니고 거실에서도 나갈 수 있거든요. 나가는 건 좀 이따 보여드리는 걸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라운드를 줘줬어요. 여기가 각진 것보다는 라운드 형태가 훨씬 더 뭔가 고급져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출을 해드렸고요. 이 부분이 거실에서도 보이고 들어오면서부터 보이는 코너 부분이에요. 아주 부드러운 고급진 형태의 디자인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이쪽에 다락에 올라가는 계단도 이 옆 앞면 같은 경우에는 필름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줬고요. 이 위에 상판 같은 경우에는
원목 계단재를 써줬어요. 좀 뭔가 우리 집 곳곳에 우드 포인트가 들어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드 포인트로 써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거를 써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상판 자체가 두께감 있는 걸 써줘야 되고 필름으로 마감하게 되면은 모서리가 너무 날카로워요. 그래서 무게감 있는 묵직한 형태의 원목 계단 판재를 활용해서 응용시키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 바로 옆에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 문을 닫았을 때 안 보이죠? 마루가. 문을 열면 이 안쪽에 이제 마루가 보이는 형태거든요. 중요한 거는 문이 닫았을 때 안 보이기 위해서는 이 히든도어 형태, 특징이 이런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개가 나오는 이 끝 지점까지는 타일로 한 9mm 정도 되거든요. 9mm 정도를 요 라인에 맞춰서 안쪽 라인에 맞춰서 시공을 해주고 그 안으로는 마루를 시공해주면 문이 닫았을 때 이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훨씬 깔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드렸고 문을 닫았을 때도 동일하게 바깥의 마감재가 보이지 않죠. 이렇게 하는 게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침대 헤드인데 침대 헤드도 이렇게 조명도 넣어드렸고 약간 대리석 질감의 필름을 사용해줬거든요. 요즘에는 필름이 너무 잘 나와서 보면은 대리석인지 필름인지 잘 구별을 못해요, 사람들이.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이 정도의 퀄리티라고? 정말 하이 퀄리티를 원하신다면 대리석을 써주는 게 맞겠지만 이런 포인트로 가성비 있게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바로 앞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또 계단 밑 공간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창고처럼 쓰실 수 있는 작은 공간이지만 이렇게 활용도 있게 쓰실 수 있어요. 이런 게 작아 보여도 큰 역할을 또 하거든요. 없으면 아쉽고 있으면 더 좋아요. 이쪽이 이제 드레스룸과 화장실로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도 라운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보이는 면이잖아요. 여기 문을 따로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으로 설치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여기가 전부 다 이제 드레스룸으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이고 이쪽은 화장실이에요. 안방 화장실.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전면에 이제 거울이 있고 타일 접합 세면대를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또 샤워하는 공간 옆에도 이런 식으로 샤워용품 같은 거를 설치할 수 있게끔. 요즘에 코너선만 쓰면 안 돼요, 신축은. 그거는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이런 그 코너선만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기도 불편하고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해요. 보기도 싫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화장실에는 무조건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는 이제 화장대로 쓰실 수 있는 화장대 공간을 또 만들어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시스템 옷걸이를 해서 이 시스템 옷걸이가 훨씬 더 실용성이 있어요. 문이 달린 것보다. 그리고 이 시스템 옷걸이가 우리가 여기에 쓸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뒤쪽, 여기가 외벽이거든요. 이쪽도 외벽이고. 장들을 설치하게 되면 결로의 원인이 돼요. 공기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으로 이렇게 제안을 드려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이 거실 보니까 되게 모던하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아트월을 설치를 해드렸는데요. 이 아트월을 옛날에는 되게 화려하게 많이 했던 스타일인데 저희는 좀 더 모던하고 심플하면서 그런 디자인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냈고요.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원래 이 부분만큼이 옹벽이었거든요. 여기서 라운드를 주고 끊자니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잘라냈어요. 또 하부를 골조를 잘라내가지고 지금 여기를 좀 더 인면감 있게 뭔가 이런 덩어리가 이렇게 연출이 되게끔 뭔가 떠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저기를 커팅해서 날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고급진 느낌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런 디자인을 했고, 여기 지금 사용한 페인트는 요즘 고급 페인트 하면은 발 페인트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발 페인트를 이용을 해서 좀 고급지게 연출을 잘 했고요. 여기를 디자인을 여러 번 수정했었어요.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와서 심플하고 간결한 걸로 이제 돌아오긴 했는데 이게 사실 정답이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바로 뒤에 보이시는 이 소파 뒷벽도 전부 다 필름으로 마감을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여기 바로 소파 뒷벽이 저 주방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도배지로 하면은 지금 오염될 염려가 있잖아요, 주방 쪽에서. 타일 아니면 이런 필름을 썼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왜 필름을 썼냐면 아무래도 타일 같은 경우에는 매지 라인이 이 필름보다 더 많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심플하고 모던한 느낌, 그리고 아트월과 같은 톤의 필름을 저희가 찾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렇게 지금 해놓으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매지 라인도 좀 적게 들어가고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매지 라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 라인을 우리가 이제 주로 인테리어 할 때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때부터 우리가 라인을 이렇게 사전에 그런 것들은 미리 이 선들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런 깔끔하고 이 라인에 맞춰서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주방도 보시면 주방이 너무 고급져요. 이 상판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분께서 좀 투자를 좀 하셨죠. 이게 칸스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리석 가루를 활용을 해서 만든 칸스톤인데 두께감도 그렇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바로 뒤에 보이시는 이 공간, 이 공간은 이제 커피 머신이라든지 뭐 토스트기라든지 믹서기라든지 그런 올려다 놓고 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어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제품이 대리석이 아니에요. 메라톤사에서 나오는 종이를 응집해가지고 만든 재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방수나 뭐 이런 것도 전혀 문제가 없고 디자인이 포인트로 쓰기에 좋아서 저희가 이번에 사용을 해봤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칸스톤으로 해서 이런 포인트 되는 블랙으로 만들어드리고,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드톤의 주방이지만 여기만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레이 톤의 문짝과 이런 메라톤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줬습니다. 굉장히 고급진 것 같아요. 이번에 이 건축주분께서 좀 특이한, 저도 처음 보는 이런 인덕션을 쓰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올라오는, 이게 좋은 점이 다른 거는 이제 사각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냄비를 이렇게 놨을 때는 이쪽 거는 이렇게 빨아당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나, 둘, 세 개를 이렇게 일렬로 놓을 수 있어서 연기 같은 것들이 잘 빠지게끔 돼 있는 것 같고요. 기존 제품을 좀 연구해서 다시 나온 제품이 아닌가, 단점을 좀 보완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키 큰 장으로 쓰실 수 있고, 여기 키 큰 장도 여기 바로 옆에가 사선으로 돼 있어가지고 또 장을 안 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이 삼각형 형태의 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밥솥을 둘 데가 없잖아요. 여기 밑에다가 두기에도 뭔가 좀 불편하고 동선상, 그래서 이거를 리프트 도어로 해서 이렇게 뺄 수 있는, 그래서 밥솥장을 또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또 이 공간이 주방에서, 식탁에서 보이고 또 소파에서도 보이고 하는 그런 이제 곳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뭐 양주를 진열하셔도 괜찮고, 진열하고 싶으신 것들을 이쁘게 진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납장 안쪽을 이제 유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쪽에 이렇게 라인 조명을 이렇게 매립을 해놔서 안쪽에서 잘 보이게 해놓은 거거든요. 전시장으로 쓸 수 있게끔. 지금 여기가 테라스로 나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실 창도 이렇게 시스템 창을 넣어줘가지고 개방감 있게 만들어줬어요. 문이 이중창을 설치하면은 좋은 점은 문을 내가 열고 싶은 곳을 열 수가 있거든요. 제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 이중창 자체가 선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시야가 많이 가리게 돼요. 이쁘지도 않고. 그래서 시스템 창으로 만들어서 구성을 해놨고요. 보시면 단창이더라도 유리가 굉장히 두꺼워요. 지금 이게 38T에서 42T 정도 되는 이제 유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유리를 해줬기 때문에 단열 기준에도 적합한 시스템 창호를 써주는 게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더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이쪽 문을 열고 나가시면 여기가 이제 일조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테라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사시다가 조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 정원에 나온 듯한. 그래서 우리가 이 높이 자체를 좀 높게 만들어 드렸어요. 나중에 설치가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문을 열고 나와도 단차가 안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좀 깊이감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저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2분의 1 이상 오픈이 돼 있어야 되는 조건으로 하에 이런 가벽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보시면 이 태양광 조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약간 발품을 파신 거죠, 여기 건축주분께서.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지자체마다 틀리기 때문에 꼭 알아보시고 하셔야 돼요. 이게 허용만 된다면 이렇게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이렇게 쭉 이어져 가지고 만들어 놨잖아요. 이 돌도 저희가 이렇게 밴딩을 해온 거예요, 이 각도에 맞춰서. 그래서 중국에다가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 안쪽에서 봤을 때도 이런 직각인 형태보다는 디자인된 건축물 같아요. 이쪽으로 가서 아까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로 통하는 문이고요. 이 다용도실 문이 이쪽 테라스를 통해서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거나 어떤 활동을 할 때 이 문으로 직접 들어가서 여기서 조리한 거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바로 씻을 수 있고, 주방 동선이 굉장히 짧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용도실도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다용도실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덕은지구에 위치한 상가주택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인테리어가 굉장히 멋지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 대지가 굉장히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굉장히 솟아있는 그런 형태, 그리고 일조를 좀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1층 상가가 좀 묻혀있는 그런 형태의 느낌의 상가주택을 지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우리 그런 낮은 층고의 이자카야라든지 뭐 그런 형태의 업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아늑한 느낌의 상가가 만들어져서 좀 뭔가 더 안정적이고 아기자기한 느낌이 더 들어요, 저는. 다른 데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상가주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벌써 미술관이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미술관이 들어온 이유가 여기가 또 초등학교가 또 바로 앞에 있어요. 이 덕은지구가 위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서울에도 가깝고 또 초등학교가 또 바로 앞에 있어서 미술관이라는 업종이 들어와서 잘 새가 나간 것 같고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건축주분이 맨 처음에 이제 골조할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걱정이 많았지만 건물 외관이나 인테리어나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잘 나올 줄 몰랐어요. 너무 잘 나와서 우리 수고한 디자인팀의 이제 백진구 대리, 김희준 지휘 고생들 많이 했고, 우리 소장님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요. 굉장히 보람되고 뿌듯한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멋진 상가주택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